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시니어 라디오의 사연 읽어주는 여자 소리나입니다. 오늘은 한 평범한 여성의 특별한 이야기, 희생과 배신을 넘어 자신을 되찾는 용기 있는 삶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이수경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저는 혼자 아들을 키우며 하루도 쉬지 않고 살아왔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 꽃을 가꾸고 꽃집 문을 열어 손님을 맞이하며 틈틈이 아들 숙제와 집안일을 챙겼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후엔 집안일과 돌봄까지 이어졌죠. 그렇게 40년을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고 느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고마워요 하고 안길 때마다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집안일과 손주 돌봐주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며 요구가 늘어갔죠. 아침에 늦잠이라도 자면 청소 다 되었나요?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같은 말을 듣고 집에서조차 마음 편히 숨 쉴 수 없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은 제가 감기 몸살로 온몸에 열이 나 누워있을 때였어요. 아들은 집안일 걱정을 먼저 하고 며느리는 손주 돌봄을 먼저 걱정했죠. 제 건강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40년간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가? 그리고 나는 40년 동안 누구에게도 진정한 돌봄을 받지 못했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허리 통증이 심해서 병원을 가봤는데요.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첫 말은 집안일과 손주들 뿐이더군요. 저는 혼자 병실에 누워 처음으로 깊은 외로움과 소외감 그리고 서운함을 느꼈는데요. 그렇게 저는 가족들에게 엄마이기 전에 가사도우미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결심의 순간은 아들이 가족여행을 계획하며 저를 집에 남겨두겠다고 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쉬세요. 저희끼리 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40년간 함께 살아왔지만 나는 그들에게 가족이 아니었다는 걸, 그저 필요할 때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전부터 꿈꾸던 생각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노후를 즐기겠다고. 다음 날 떨리는 손으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집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집을 내놓은 것을 알고 아들과 며느리는 저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저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갑자기 왜 집을 파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할 말이 없었고 그냥 이제는 나도 즐기면서 살고 싶어서 그런다고 집 좀 빨리 판매해달라고 부탁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후련했어요. 매수자가 나타나고 새 집을 알아보면서 저는 설렘과 자유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울진의 작은 바닷가 마을,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었죠. 창문을 열면 푸른 바다와 산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라면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나만의 인생을 찾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사 첫날 집안을 정리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는지를요. 냉장고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없었고 방은 가장 작은 공간이었죠. 이제는 바꿀 수 있었습니다. 친구 경희가 함께 도와주며 차려준 작은 집, 반려견 아리와 함께하는 산책,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간. 평범하지만 진짜 자유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죠. 그 후 아들이 가끔 안부 전화를 하고 손주들이 편지를 보내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라는 글귀를 읽으면 마음이 아리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오직 이수경으로 살아갑니다. 40년간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으니 남은 시간은 정말 나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신가요? 나를 잃어가며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삶은 단 한 번뿐이고 지금이 바로 내가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수경 씨처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여러분,
이제 용기를 내어보세요. 나를 위해 사는 첫 발걸음,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시작입니다. 두 번째 사연은 박영호님의 사연인데요. 어떤 사연일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 이름은 박영호입니다. 평생 밭을 일구며 세 아들을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도시에서 회사원이 됐고 둘째는 장사로 돈을 좀 벌었습니다. 막내 민수는 고향 근처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죠. 이제 집에는 아내와 저 둘뿐입니다. 밤마다 둘이서 이런저런 대화를 자주 하는데요. 저희 부부가 나이가 들다 보니 요즘 들어 우리 둘 다 떠나고 나면 재산은 누구에게 어떻게 물려줘야 좋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는데요. 한평생을 바쳐서 모아온 재산인데 이걸 새아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니 서로 싸움이 날 것만 같아서 걱정이 앞서다 보니 고민도 많아지고 한 명에게 몰아서 주자니 남은 두 놈들이 마음에 걸려서 고민이 많습니다. 큰아들은 명절에도 바쁘다 했고 둘째는 전화로 돈 이야기를 먼저 꺼냈죠.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우린 언제부터 부모가 아닌 돈의 주인이 된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을 한번 시험해보면 어떨까요? 진심으로 우릴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후 저는 세 아들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아버지가 밭일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다녀왔다. 농사일도 힘들고 집안일도 손이 잘 안 가네. 큰아들의 대답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이번 주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회사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라서요. 다음 주쯤 시간 내볼게요. 둘째 민재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더 냉정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요양보호사가 잘 나와 있잖아요.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오히려 편하실 거예요. 제가 비용은 보내드릴게요. 돈으로 해결하려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막내 민수는 전화를 받자마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네, 알겠습니다 라는 짧은 대답뿐이었죠.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두 아들의 반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막내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어디가 많이 아프신 거예요? 숨을 헐떡이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아들을 보자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내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녀석만은 다르구나. 몇 달이 흐른 뒤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노인네가 막내한테 전 재산을 다 물려줬대. 그 소문을 들은 큰아들과 둘째가 급하게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버지, 저희가 그땐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이해해주세요. 이제부터라도 자주 올게요. 제대로 모실게요, 아버지. 하지만 제 입에서는 차가운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진심이었다면 그때 핑계는 없었을 거야. 그 순간 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빛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가득했지만 이미 제 마음의 문은 닫혀버린 뒤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대화는 점점 짧아지고 조용해졌습니다. 명절에 만나도 예전처럼 따뜻한 분위기는 돌아오지 않았죠. 후회는 그들의 몫으로 남았고 우리 부부는 오히려 더 편안해졌습니다. 지금 저는 아내와 막내 민수, 그리고 며느리와 손주들과 함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봄이면 마당에 꽃을 심고 여름에는 장터에 나가 옛 친구들과 막걸리 한 잔을 나눕니다. 가끔 큰아들과 둘째가 찾아오지만 예전처럼 푸짐하고 따뜻한 식탁은 더 이상 차려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마음의 거리가 좁혀질까 기대했지만 그건 생각보다 쉽지 않더군요. 그래도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으니까요. 가족이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더군요. 함께할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힘들 때 달려와주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와 저는 매일 아침마당에 나란히 앉아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제야 편히 살겠네. 그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사연을 들어보셨는데요. 사실 첫 번째 사연, 두 번째 사연 모두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사연 보내주신 두 분이 얼마나 서운했을지, 마음이 아팠을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시니어 라디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연 신청은 카카오톡 검색창에 시니어 라디오를